어머니, 세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봉사활동도 하고 도윤아,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하잖아. 세진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절대 세진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뭐예요? 도윤 공약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 맞아, 다 연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그런 건 몰라. 나한테는 돈이 전부야. 500억 원! 스문의 시간 안에 준비하세요. 내 아들을 어디 데려갔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부인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간병인의 급한 목소리에 윤말자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흔들림 없던 그녀였지만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모습을 보니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여보, 말자씨, 제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도윤이 결혼 문제가 더 걱정돼요. 지금 몸조리를 하셔야 할 때인데.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해야 할 때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일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윤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해요.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재벌가의 가장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였기에 후계자의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세진이도 아버지께서 깨어나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병문안을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미래 시부모를 걱정해서 눈물까지 흘렸다니 참 감정이 따뜻한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세진이와 얼마나 오래 사귄 거냐? 벌써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나? 말자가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귀면서 우리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니? 도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세진이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서 어머니께서 반대하실까봐 세진이가 많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세진이가 어린이 동화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근처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길이었대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가는 거였죠. 말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착한 아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세진이 반응이 어땠니? 처음엔 아예 믿지 않더라고요.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진짜인 걸 알고는 오히려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말렸죠. 저한테는 세진이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세진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설득했어요. 윤 회장이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착한 아이구나.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네, 정말 마음씨가 고와요. 길에서 길 잃은 고양이 보면 꼭 먹이 챙겨주고 지하철에서 할머니들 보면 항상 자리 양보하고 어르신들께 정말 효도하는 아이예요. 도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지만 말자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묘사하는 세진은 정말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정말 잘해요. 제가 야근하고 들어가면 항상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전통 한식 요리를 잘하는데. 그리고 세진이가 어머니 같은 분을 정말 존경한다고 항상 말해요. 재벌가 안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사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말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아, 그렇게 좋은 아이라면 우리도 빨리 만나봐야겠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윤은 기뻐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온 후 복도에서 말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세진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 맞지? 당연하죠. 세진이는 제가 감기만 걸려도 밤새 간병해주고, 제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항상 위로해주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재벌가 아들인 걸 알기 전부터 그랬어요. 말자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좋은 이야기인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일까요? 어머니도 만나보시면 세진이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워낙 예의 바르고 착해서요.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뭔가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그런가? 말자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비서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장,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합니다. 네, 부인. 무슨 일이신지요? 민세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29살이고 도윤이와 사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요? 모든 걸 다요. 가족관계, 학력, 경력, 교우관계, 봉사활동 내역까지 샅샅이 알아보세요. 정말 도윤이 말처럼 완벽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실까봐 걱정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며칠 후 이 과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인 민세진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이력이네요. 대학 성적도 우수하고 현재 중견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고 주변 평판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문제 없는 건가요? 네, 오히려 너무 모범적이어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동료들 말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다만 민세진 씨의 대학 동기인 박미영 씨를 통해 알아봤는데 최근에 입주 도우미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말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였습니다. 이 과장, 박미영 씨를 통해서 민세진 씨에게 입주 도우미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직접 들어갈 겁니다. 이 과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부인, 그게 무슨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세진이가 정말 도윤이한테 좋은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조사 결과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제가 기우였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벌가 회장 부인이 가사도우미로 위장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틀 후 이 과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인,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박미영 씨가 민세진 씨에게 김말순이라는 분을 추천했고 민세진 씨가 정말 기뻐하면서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요. 말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세진은 어떤 아이일까요? 정말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 같은 사람일까요? 말자는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윤말자가 아닌 김말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자는 김말순으로
완전히 변신하고 세진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마트에서 산 평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소박하게 묶었고 화장도 최대한 수수하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75세이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60대 후반이라고 나이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씨시죠? 세진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에 미소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미소가 어딘가 연습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미영 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세진은 말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정말 깔끔했지만 어딘지 차갑고 삭막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나 개인적인 소품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세진이 주방으로 가는 사이 말자는 거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의 생활, 상류층 매너 가이드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면서 왜 이런 잡지들을 읽고 있을까요? 여기 차 나왔어요. 세진이 고급 찻잔에 차를 따라왔습니다. 말순 씨, 가사일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벌써 10년 넘게 했습니다. 주로 맞벌이 부부댁이나 바쁜 직장인들 댁에서 일했어요. 말자는 미리 이 과장과 함께 준비해둔 가짜 경력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요리도 잘하시겠네요? 네, 한식은 물론이고 간단한 양식까지 다 가능합니다. 특히 전통 한식 요리를 잘해요. 아, 좋네요. 저희 약혼자분이 한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세진이 약혼자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행복한 예비 신부의 설렘보다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벌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말자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거든요. 축하드려요. 좋은 분을 만나셨나 보네요. 네, 감사해요. 최도윤이라는 분인데 정말 착하고 순수한 분이에요. 말자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을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재벌가 아들이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세진은 정말 순수하게 놀란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세진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 미묘한 만족감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좋은 분이니까요. 제가 봉사활동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하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시나요? 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특히 민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누나처럼 돌봐주고 있거든요. 세진이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착하시네요. 당연한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월급은 이 정도면 어떠세요?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말자는 세진의 집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세진은 일찍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서 집안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말자는 자연스럽게 세진의 생활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도윤이 좋아한다던 한식 재료들이 가득했지만 유통기한을 보니 대부분 최근에 산 것들이었습니다. 정작 세진 개인용 음식은 간편식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위한 소품 같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발견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배달음식 포장지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세진이 평소에 요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배달음식만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를 살펴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류층 에티켓, 재벌가 문화 이해하기, 완벽한 며느리 되는 법 같은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모두 최근에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책 모서리에는 형광펜 표시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특히 완벽한 며느리 되는 법이라는 책에는 수많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주의할 점, 시부모 마음 사로잡는 대화법 같은 챕터들이 집중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진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진의 옷장에서도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옷들이 목적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입는 옷들은 평범했지만 한쪽 구석에는 고급 브랜드 옷들이 따로 걸려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모두 최근에 산 것들이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신발장이었습니다. 명품 구두들이 여러 켤레 있었는데 모두 새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들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들이 있었는데 한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한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진의 가방에서 발견한 메모지였습니다. 윤그룹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의 매출, 주요 사업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세진은 윤그룹과 도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세진이 돌아왔을 때 말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집이 워낙 깔끔해서 청소하기 편했어요. 세진은 만족스러워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응, 도우미 아줌마 왔어. 괜찮은 것 같아. 말자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세진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세진은 말자가 옆에 있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오빠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줘서 고마워. 세진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 뵙기로 했어. 조금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세진의 말과 행동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말자는 세진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세진은 정말 완벽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녀왔고 도윤과 통화할 때마다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들이 계속 어긋났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보니 시작 날짜가 도윤과 만난 시기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전에는 봉사활동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진이 도윤과 통화할 때도 이상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발신자를 확인하고 잠시 표정을 가다듬은 후 받았습니다. 마치 연기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진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자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세진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거실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보며 어떤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말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세진의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말자는 세진의 완벽한 연기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진은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행복한 미소, 겸손한 표정, 심지어 눈물 짓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고아원에 가야 해서 일찍 나갈게요. 네, 좋은 일 하러 가시는군요.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민수가 요즘 제가 안 오면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언니 언제 와? 라고 물어봤다면서요. 세진이 민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도 따뜻해지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세진 씨를 좋아하나 보네요. 네, 정말 사랑스러워요. 제가 결혼하면 민수도 우리 집에 자주 초대해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세진의 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세진이 결혼하면이라고 말할 때 잠깐 스치는 계산적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나간 후 말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의 방을 청소하면서 서랍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화장대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다이어리 같았지만 표지에 성공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 공략 프로젝트 마이너스 재벌가 며느리 되기. 1단계 타겟 설정 및 접근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우연한 만남 연출 마이너스 완료. 3단계 순수한 여자친구 연기 마이너스 진행 중. 4단계 봉사활동으로 이미지 구축 마이너스 진행 중. 5단계 부모 승인 받기 마이너스 이번 주말 예정. 6단계 약혼 후 재산 정보 파악 마이너스 최종 목표. 말자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3월 5일 첫 만남 성공. 카페에서 같은 책 읽는 척 연출. 도윤 완전히 속아 넘어감. 3월 10일 봉사활동 이야기 시작. 반응 매우 좋음. 감동받은 척하며 눈물까지 흘림. 3월 15일 민수 이야기로 감동 유발. 도윤 완전히 넘어감. 이 카드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것. 3월 20일 재벌가 아들인 걸 몰랐다고 놀란 척 연기. 효과 최고. 순수함 어필 성공. 3월 25일 겸손한 모습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연기. 도윤의 보호 본능 완전 자극. 각 날짜마다 세진의 치밀한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윤의 반응까지 점수로 매기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저녁에 세진이 돌아왔을 때 말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윤 오빠가 이번 주말에 부모님께 저를 정식으로 소개해 주시기로 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세진의 얼굴은 정말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빛도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행복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군요. 네, 정말 떨려요. 부모님께서 저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윤 오빠가 그렇게 효자라고 하시는데 부모님 승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진은 정말 순수한 예비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세진이 부모님 승인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눈빛에 스치는 계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세진이 찬장에서 포장된 선물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께는 몸에 좋은 고급차를, 아버님께는 회복에 도움되는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당연하죠. 도윤 오빠 부모님이신데요. 최선을 다해야죠. 사실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싸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세진이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다고 말하는 순간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그렇게 비싼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세진이 잠든 후 말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진이 준비한 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선물 상자들을 들어보니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포장지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영수증을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 한 상자가 50만 원, 보양식 세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총 150만 원이나 되는 선물이었습니다. 결제일은 모두 최근이었고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세진이 이 만남을 위해 얼마나 큰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더욱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 미용실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리고 네일 아트도 받고.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분명 좋은 인상 들이실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윤 오빠가 부모님께 저를 그렇게 자랑하셨다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세진의 겸손함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떨려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괜히 실수할까 봐서요. 그냥 평소 모습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소 모습이라. 세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죠. 하지만 세진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진이 미용실에 간 사이 말자는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았습니다. 세진의 컴퓨터를 켜보니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재벌가 며느리 예절, 시부모 첫 만남 성공법, 상류층 매너, 교육, 재벌가 집안 문화 같은 검색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즐겨찾기에 저장된 사이트들이었습니다. 윤그룹 기업 정보, 최도윤 개인 프로필, 재벌가 상속 구조 분석, 윤그룹 주가 동향 같은 사이트들이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벌 2세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블로그까지 즐겨찾기에 있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진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도윤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세진이 돌아왔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우아하게 바뀌었고 네일 아트도 깔끔하게 받았습니다.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말순 씨, 어떠세요? 내일 부모님께 좋은 인상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예쁘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떨리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도윤 오빠를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세진은 내일을 위해 최종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여러 벌 꺼내어 거울 앞에서 맞춰보고 표정 연습도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진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목소리 톤까지 조절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연습했습니다. 심지어 고개 숙이는 각도까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진한 도윤이 이런 치밀한 여자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세진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드디어 내일이야. 세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순수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응, 모든 준비 끝났어. 선물도 샀고 연기 연습도 완벽해. 내일이면 게임 끝이야. 말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재벌가 부모님들은 다 비슷해. 겸손하고 착한 며느리감만 보여주면 한 방에 넘어가거든. 특히 봉사활동 이야기는 무조건 먹혀. 걱정? 뭔 걱정?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했는데. 도윤이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야. 내일 부모님만 넘어가면 끝이야.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말자는 세진의 완벽한 연기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진은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행복한 미소, 겸손한 표정, 심지어 눈물 짓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고아원에 가야 해서 일찍 나갈게요. 네, 좋은 일 하러 가시는군요.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민수가 요즘 제가 안 오면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언니 언제 와? 라고 물어봤다면서요. 세진이 민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도 따뜻해지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세진 씨를 좋아하나 보네요. 네, 정말 사랑스러워요. 제가 결혼하면 민수도 우리 집에 자주 초대해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세진의 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세진이 결혼하면이라고 말할 때 잠깐 스치는 계산적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나간 후 말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의 방을 청소하면서 서랍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화장대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다이어리 같았지만 표지에 성공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 공략 프로젝트 마이너스 재벌가 며느리 되기. 1단계 타겟 설정 및 접근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우연한 만남 연출 마이너스 완료. 3단계 순수한 여자친구 연기 마이너스 진행 중. 4단계 봉사활동으로 이미지 구축 마이너스 진행 중. 5단계 부모 승인 받기 마이너스 이번 주말 예정. 6단계 약혼 후 재산 정보 파악 마이너스 최종 목표. 말자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3월 5일 첫 만남 성공. 카페에서 같은 책 읽는 척 연출. 도윤 완전히 속아 넘어감. 3월 10일 봉사활동 이야기 시작. 반응 매우 좋음. 감동받은 척하며 눈물까지 흘림. 3월 15일 민수 이야기로 감동 유발. 도윤 완전히 넘어감. 이 카드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것. 3월 20일 재벌가 아들인 걸 몰랐다고 놀란 척 연기. 효과 최고. 순수함 어필 성공. 3월 25일 겸손한 모습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연기. 도윤의 보호 본능 완전 자극. 각 날짜마다 세진의 치밀한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윤의 반응까지 점수로 매기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저녁에 세진이 돌아왔을 때 말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윤 오빠가 이번 주말에 부모님께 저를 정식으로 소개해 주시기로 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세진의 얼굴은 정말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빛도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행복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군요. 네, 정말 떨려요. 부모님께서 저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윤 오빠가 그렇게 효자라고 하시는데 부모님 승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진은 정말 순수한 예비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세진이 부모님 승인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눈빛에 스치는 계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세진이 찬장에서 포장된 선물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께는 몸에 좋은 고급차를, 아버님께는 회복에 도움되는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당연하죠. 도윤 오빠 부모님이신데요. 최선을 다해야죠. 사실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싸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세진이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다고 말하는 순간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그렇게 비싼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세진이 잠든 후 말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진이 준비한 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선물 상자들을 들어보니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포장지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영수증을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 한 상자가 50만 원, 보양식 세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총 150만 원이나 되는 선물이었습니다. 결제일은 모두 최근이었고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세진이 이 만남을 위해 얼마나 큰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더욱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 미용실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리고 네일 아트도 받고.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분명 좋은 인상 들이실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윤 오빠가 부모님께 저를 그렇게 자랑하셨다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세진의 겸손함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떨려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괜히 실수할까 봐서요. 그냥 평소 모습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소 모습이라. 세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죠. 하지만 세진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진이 미용실에 간 사이 말자는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았습니다. 세진의 컴퓨터를 켜보니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재벌가 며느리 예절, 시부모 첫 만남 성공법, 상류층 매너, 교육, 재벌가 집안 문화 같은 검색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즐겨찾기에 저장된 사이트들이었습니다. 윤그룹 기업 정보, 최도윤 개인 프로필, 재벌가 상속 구조 분석, 윤그룹 주가 동향 같은 사이트들이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벌 2세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블로그까지 즐겨찾기에 있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진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도윤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세진이 돌아왔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우아하게 바뀌었고 네일아트도 깔끔하게 받았습니다.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말순 씨, 어떠세요? 내일 부모님께 좋은 인상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예쁘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떨리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도윤 오빠를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세진은 내일을 위해 최종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여러 벌 꺼내어 거울 앞에서 맞춰보고 표정 연습도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진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목소리 톤까지 조절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연습했습니다. 심지어 고개 숙이는 각도까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진한 도윤이 이런 치밀한 여자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세진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드디어 내일이야. 세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순수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응, 모든 준비 끝났어. 선물도 샀고 연기 연습도 완벽해. 내일이면 게임 끝이야. 말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재벌가 부모님들은 다 비슷해. 겸손하고 착한 며느리감만 보여주면 한 방에 넘어가거든. 특히 봉사활동 이야기는 무조건 먹혀. 걱정? 뭔 걱정?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했는데. 도윤이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야. 내일 부모님만 넘어가면 끝이야.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네, 4챕터 완전 재수정본에 이어서 5챕터를 작성하겠습니다. 5챕터. 그날 밤 말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 회장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자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 과장한테 들었어요. 여보, 우리 도윤이는 괜찮을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지금 도윤이가 집으로 오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1시간 후 도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말자가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속을 수 있었을까요? 도윤아, 내가 바보인 게 아니야. 세진이가 너무 교묘했던 거지. 하지만 이정훈 씨는 세진이의 정체를 알아냈잖아요. 저는 왜 그런 직감이 없었을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고. 윤 회장도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윤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네, 아버지. 하지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과장이었습니다. 부인 민세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세진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말자는 놀랐습니다. 조직이요? 네, 재벌가 자제들을 전문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사기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진은 그 조직의 일원이고요. 그럼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진이 도윤 사장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자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백화점에서 정체가 들통난 후 세진이 조직의 보스와 긴급 회의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조직의 보스요? 네, 박미라라는 여자인데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세진보다 훨씬 악질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네요. 말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윤 사장님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접근을 시도할지도 모르고요. 말자는 윤 회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세진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 도윤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위험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래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며칠 후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수상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너무 완벽해요. 성적도 우수하고 추천서도 화려하고. 그런데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말자는 즉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세진과 관련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인턴이 저한테 자꾸 관심을 보여요. 업무 외적으로도 말을 걸고. 도윤아, 절대 그 사람과 개인적인 만남은 갖지 마라. 네, 알겠어요. 이번엔 정말 조심할게요. 이 과장을 통해 그 인턴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인, 그 인턴의 진짜 이름은 박수연이고 박미라 조직에 소속된 인물입니다. 역시 그랬군요.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어서 접근한 거예요. 세진의 두 번째 공격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박미라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도윤 사장님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윤아, 상황이 심각해. 세진의 조직이 너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미라 조직 전체를 뿌리 뽑아야 해요. 그래야 도윤이도 안전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더 생기지 않을 거예요. 말자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다음 날 말자는 이정훈과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박미라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조직을 박살내야 해요. 이정훈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죠. 두 번째 피해자인 김태민도 나타났습니다. 저도 세진 때문에 3억을 잃었어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복수해야겠어요. 세 번째 피해자 박성우도 합류했습니다. 박미라 조직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피해자들의 분노가 하나로 뭉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이용해야 해요.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 경찰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계획이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박미라 조직과의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박수연은 여전히 도윤의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수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회식이 있는데. 박수연이 자연스럽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요. 도윤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떠세요? 제가 맛있는 식당을 알고 있거든요. 내일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박수연은 도윤의 차가운 반응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체가 들통났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수연은 박미라에게 보고했습니다. 언니, 뭔가 이상해요. 도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혹시 들킨 걸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계획을 앞당겨야겠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어떻게요? 위기 상황을 연출하는 거야. 내가 위험에 처하면 도윤이 구해주려고 할 거잖아. 박미라의 계획은 점점 더 악질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윤말자라는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세진을 완전히 털어낸 걸 보면 상당히 치밀해.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박미라는 윤말자가 직접 가사도우미로 변장해서 세진을 감시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더욱 경계했을 것입니다. 말자와 피해자들의 연합도 서서히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이 과장이 두툼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박미라 조직의 활동 기록, 피해자들의 증언, 금융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들어있어요. 좋아요. 이제 언론에 공개할 때가 됐네요. 그런데 부인,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박미라가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어요. 궁지에 몰리면 정말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말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곧 모든 것이 결정될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6챕터. 일주일 후 말자와 피해자들의 연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고 언론 공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이 과장이 정리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박미라 조직의 활동 기록, 피해자들의 증언, 금융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이제 언론에 공개할 때가 됐네요. 말자는 이번 기회에 박미라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박수연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윤 사장님, 도와주세요. 박수연이 회사 주차장에서 갑자기 나타나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스토커한테 쫓기고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박수연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스토커요? 네, 몇 달 전부터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박수연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서워하는 척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도윤 사장님, 혹시 집까지 바래다 주실 수 있을까요?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박수연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것은 박미라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습니다. 도윤이 박수연을 차에 태우고 출발한 지 10분 후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저 차가 왜? 그때 뒤에서도 다른 차가 따라붙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연 씨, 뭔가 이상해요. 경찰에 신고.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박수연이 갑자기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윤 오빠, 미안해요. 박수연의 목소리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박수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토커도 거짓말이었고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당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앞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박미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 씨. 드디어 만나네요. 박미라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당신이 박미라군요. 오, 저를 아시는군요.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박미라가 차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세진이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를 원하는 거죠? 200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주시고요. 도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우리 가족을 속였잖아요. 속였다니 그냥 사업이었을 뿐이에요. 서로 필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사업? 사기를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같잖아요. 박미라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48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결정하세요. 만약 거절하면? 그럼 도윤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박미라의 협박에 도윤은 불안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시간을 주세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박미라가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약속을 지킬 수 없을 테니까요. 도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말자와 윤 회장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차에 추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아, 괜찮니? 네, 다행히 무사해요. 하지만 박미라가 200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200억? 그 뻔뻔한 여자가. 윤 회장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박미라가 저를 협박하는 장면을 모두 녹음했어요. 도윤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어떻게? 차에 탔을 때부터 의심스러워서 녹음 앱을 켜뒀거든요. 박미라의 협박과 박수연의 자백까지 모두 녹음됐어요. 말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네요. 다음 날 말자는 피해자 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미라라는 여성이 이끄는 조직이 재벌가 자제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기자들이 흥미진진하게 취재했습니다. 민세진을 비롯해 여러 명의 여성들이 가짜 신분으로 접근해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말자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세진의 수첩, 박미라의 협박 녹음,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조직적 범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정훈을 비롯한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저는 민세진에게 5억 원을 속아서 빼앗겼습니다. 이들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김태민도 나섰습니다. 저는 결혼까지 했다가 3개월 만에 이혼당하면서 3억 원의 위자료를 뜯어갔습니다. 박성우도 증언했습니다. 2억 원 상당의 선물과 용돈을 요구받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박미라 조직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경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여사님,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요? 나간 게 아니라 정당한 대응이에요. 그럼 이제 정말 전쟁이네요. 전쟁? 이미 시작됐어요. 좋아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박미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두고 봐요. 저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말자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박미라가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윤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전화로 협박도 들어왔습니다. 여보, 경비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조치했어요. 24시간 경호원이 배치됐어요. 도윤이는 괜찮을까요? 회사에도 경비를 강화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미라의 마지막 공격은 예상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박미라 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박미라와 세진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도망갔군요. 이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했어요. 그리고 박미라와 세진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입국에도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박미라가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말자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박미라는 정말로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CCTV에 정체불명의 차량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인, 도윤 사장님이 납치당했습니다. 이 과장의 전화를 받은 말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미라의 지시겠어요. 네, 10중 8구 그럴 거예요. 1시간 후 박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여사님, 아들이 보고 싶으시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을 어디 데려갔어? 안전한 곳에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언론에 공개한 모든 내용을 취소하세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세요. 불가능한 조건이야. 그럼 도윤 씨를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24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모든 걸 해결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침내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미라와 말자 사이의 마지막 승부가 벌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도윤이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말자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장, 전직 특수부대 출신 분들 연락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김대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윤가에 모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김대위가 전문 장비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미라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야 해요. 이미 추적을 시작했어요. 도윤 사장님 핸드폰 신호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말자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미라였습니다. 윤 여사님 생각해보니 조건을 좀 수정해야겠어요. 뭐? 200억으로는 부족해요. 500억으로 늘려주세요. 말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00억? 미쳤어? 그리고 추적 불가능한 가짜 여권 5개도 준비해주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게요. 김대위가 손짓으로 계속 대화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치 추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이야. 그럼 도윤 씨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질 텐데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24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윤 여사님, 혼자 오세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 도윤 씨가 위험해져요. 어디로 가면 돼? 내일 밤 10시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 장소를 알려드리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대위가 급히 말했습니다. 위치를 대략 파악했어요. 강남 쪽 폐건물 지역이에요. 정확한 위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일까지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윤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괜찮을까요? 박미라는 돈이 목적이니까 아직은 해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부인. 아니에요. 박미라가 원하는 건 저예요. 제가 가야 도윤이를 구할 수 있어요. 한편 도윤은 어두운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세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윤 오빠, 미안해요. 세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알아요. 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왜 계속 속인 거야? 박미라 언니가 무서웠어요. 그 사람한테는 거역할 수 없거든요. 한번 조직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박미라가 뭘 계획하고 있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번 화나면 무슨 짓이든 해요. 도윤은 불안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될 것이었습니다. 도윤 오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박미라 언니가 모르게 탈출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왜 갑자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짓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박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와 통화하실까요? 박미라가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오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 곧 널 구해낼 거야.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박미라는 완전히 미쳤어요. 박미라가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감동적인 모자 상봉이네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내 아들을 놓아줘. 조건만 들어주시면요. 500억과 가짜 여권 5개 잊지 마세요. 알겠어. 내가 직접 갈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박미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구출 작전이 본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김대위와 그의 팀이 은밀하게 박미라의 은신처를 포위했습니다. 부인,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어요. 어디예요? 강남의 폐공장이에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곳이라서 조심해야 해요. 알겠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죠. 말자는 가짜 돈가방과 위조 여권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진짜가 아니었지만 박미라를 속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들어가고 김대위님은 다른 입구로 침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바로 움직이겠어요. 저녁 10시 박미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폐공장으로 오세요. 혼자서요. 알겠어. 돈과 여권 잊지 마세요. 말자는 준비한 가방을 들고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박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윤 여사님. 내 아들은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요. 우선 가방부터 확인해 볼까요? 박미라가 돈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좋네요. 여권은요? 말자가 가짜 여권들을 건네줬습니다. 이제 내 아들을 데려와. 잠깐만요. 확인해 봐야죠. 박미라가 여권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거 가짜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윤 여사님, 저를 바보로 아시나요? 박미라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총을 내려놔. 가짜를 가져오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그때 건물 곳곳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위와 그의 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야? 혼자 오라고 했잖아요. 박미라가 당황했습니다. 나도 바보가 아니야. 그럼 도윤 씨는 어떻게 될까요? 박미라가 말자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그때 뒤에서 김대위가 나타났습니다. 총을 내려놓으세요. 비켜요.
안 그러면 이 여자를 쏠 거예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박미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갈 곳도 없잖아. 말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어. 당신 조직원들은 모두 잡혔고 증거도 다 있어. 그래도 저는 이 총이 있어요. 박미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김대위의 팀원이 도윤과 세진을 구출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말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윤아. 박미라가 그 틈을 노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박미라, 체포한다. 경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미라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세진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세진은 마지막에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오빠, 정말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미라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도윤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박미라와 세진이 체포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박미라 조직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부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박미라는 20년, 세진은 12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고요.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일부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미라 조직이 숨겨둔 재산을 대부분 찾아냈거든요. 이정훈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도 상당 부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모든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한편 도윤은 납치 사건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니?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어요. 도윤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가사도우미로 변장하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하러 오시고, 당연한 거야.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는 것 말이야.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로부터 1년 후 도윤에게 새로운 만남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니?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봐주셨던 간호사 박은영 씨예요. 기억하세요? 말자는 기억했습니다. 윤 회장이 입원했을 때 정말 성실하고 친절하게 돌봐주었던 간호사였습니다. 물론 기억해. 정말 좋은 분이었지. 네, 그분과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급하지 않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서요. 도윤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벌써 10개월째 알아가고 있는데 정말 진실하고 착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분인데? 세진과는 완전히 달라요. 가식이 전혀 없고 정말 순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말자는 아들이 정말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한번 뵙고 싶구나.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모시고 올게요. 그 주말 박은영이 윤가를 방문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단정하고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은영이라고 해요. 어서 와라. 우리 도윤이가 많이 얘기하더라. 은영은 정말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세진의 가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입원하셨을 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셔서 다행이에요. 고마워라. 그때 내가 정말 잘 돌봤다고 들었어.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은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환자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농장을 하고 계세요. 저는 장녀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지금 의대 레지던트예요. 은영의 이야기는 정말 평범하고 진실했습니다. 과장된 부분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윤이와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그냥 환자 보호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은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병원 카페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도윤 씨가 먼저 인사해 주셨죠.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이전에 좋지 않은 경험이 있어서요. 좋지 않은 경험이요? 은영이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신중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말자는 은영을 보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세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은영 씨, 우리 도윤이 어때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정직해요. 그리고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럼 다행이네. 몇 달 더 지난 후 도윤과 은영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은영 씨에게 프러포즈 하려고 해요. 정말? 확신하니? 네,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1년 반 넘게 알아봤는데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머니도 찬성한다. 정말요? 흥. 은영 씨 정말 좋은 아이야. 너와 잘 어울려. 드디어 프러포즈 날이 왔습니다. 도윤은 은영이 일하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프러포즈했습니다. 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말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드릴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8개월 후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윤이 결혼식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특히 저를 지켜준 가족들에게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말자는 뿌듯함과 행복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은영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하늘에 감사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가족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도윤이가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말자가 윤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세진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1년 후 도윤과 은영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은영이 병원에서 연락했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 낳았어요. 말자와 윤 회장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이 더 커졌네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자를 본 말자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도윤이 어릴 때와 똑같아.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윤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준수할 준자로. 윤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며칠 후
태어난 은영과 함께 윤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윤가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너도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해할 거야. 자식을 지키는 부모의 마음을 말이야. 네,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난 후 세진의 어머니 김순옥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윤 여사님, 세진이가 감옥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대요. 그리고 출소하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해요. 그럼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윤 여사님 덕분에 세진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멈출 수 있었어요. 몇 년 후 세진은 출소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도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건강한 아이까지 얻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들여 찾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말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지켜낸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준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댓글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